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강조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 게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그냥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주로 어떤 재료를 던져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장을 뭐 맨날 HTS를 보고 하시겠지만은, 맨날 시세를 보시겠지만은, 맨날 보시면서도 가끔씩 놓치거나 아니면 뭐 깜빡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강조할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재료를 던져드리는 게 제 영상의 역할입니다.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료를 그대로 드실 수도 있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런 재료를 스스로 요리하셔서 뭐 볶거나 뭐 튀기거나 하셔서 본인만의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대로 드시는 것보단 본인만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아침에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 자꾸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어쨌든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어떤 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금요일날 리플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제 일부 좀 내가 해야 되는 판단을 저한테 스스로 하셔야 되는 판단을 저한테 약간 좀 이렇게 밀르는 듯한 리플들이 좀 몇 개 보이길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린 거고요.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아침이니까 좀 그만하고 이제 얼렁 저기 미국 시장 마감하고 한국 시장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랐죠. 일단 미국은 올랐어요. 보시면은 뭐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의 상승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가 있었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여튼 이게 여기 있는 기사를 대충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일날 부양책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대요. 이번 같은 경우는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뭐 상원이고 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해먹기 때문에 일단 일의 진행이 빠르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이투자증권에 있는 이 연구원 아저씨는 3월 초쯤이 되면은 뭐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도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위험자산 선호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완전 위험자산 선호, 강한 위험자산 선호의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아무튼 달러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강한 위험자산 선호의 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의 성과는 뭐 그냥 상승률이 뭐 그냥 그랬습니다. 뭐 0. 몇 프로 이 정도. 애플 같은 경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지수 상승률이 좀 덜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 S&P 그죠?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하고 있다라는 거.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런 점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죠.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를 지금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하나로 돌파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면 테스트를 자꾸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테스트 없이 그냥 이제 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즘 이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면은 계속 이렇게 갭을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갭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나스닥도 뭐 그렇죠. 나스닥도 뭐 나스닥도 상승률은 뭐 별로 좋지 못하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미국 주식의 상승률보다는 어제 이제 좀 독특했던 건 뭐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컸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91 자리가 그죠? 중요한 자리, 일단 장대 항공 한번 뽑아 놓고 나서 어제 그대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어제 달러의 하락이 조금 좀 눈에 띄는 거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1이라는 자리는 일단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음봉의 진위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다시 되돌리면 상관없겠죠.
아무튼 일단 이 자리가 일단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일단은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라는 거는 일단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 원달러 환율도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우리 한국 장중에 여기 탁 찍고 나서 미국 마감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쫙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음봉의 하락 전환으로 마감이 됐는데, 참고로 이 자리는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121선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121선까지 터치하고, 터치는 못했던가 그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터치는 살짝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61선과 121선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현재 주가가 놀고 있다 라는 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 여기 121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죠. 1127원,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 1127원 요 자리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다 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반응을 또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뭐 계속 또 연속적으로 밀리면서 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또 다이렉트로 오를 거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약세로 전환됐다. 이게 강세고 이게 약세죠. 이미 약세로 전환은 된 겁니다. 약세로 전환은 됐고, 뭐 시세가 진행 중이긴 하다.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가니까 다시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던 면으로, 그러니까 어제 위험 자산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 채권이라 이런 건데, 보시면은 이제 채권 금리도 그렇죠. 채권 금리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젯밤에 좀 강하게 좀 올랐다. 금리가 강하게 올랐다. 채권 팔아제꼈다. 안전자산 팔아제끼고 위험자산 강하게 샀다. 그게 이제 어제 좀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움직임보다 채권이라든가 환율의 움직임이 더 좀 큰 하루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도 이 채권 금리도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얘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얘도 이제 상승 초기 단계죠. 상승 초기 단계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오르겠죠. 아무튼 뭐 여기 있는 베이스는 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계속 부양책을 한다. 어떻게 부양책을 하냐? 세금 걷어서? 아니죠. 채권을 발행해서 부양책을 한다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채권 금리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기영 님이었나요? 리플에 달아놓으셨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그 채권을 다 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채권 발행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채권을 옛날에 연준이 다 받아줬다면, 양적 완화해서 연준이 다 받아줬다면, 지금 같은 경우 연준이 이제 그거를 다 받아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한 절반 정도 받아주고 뭐 이런 모양이라는데, 그럼 나머지 그 절반에 대한 물량은 민간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건데, 민간이 아니고 연준이 아닌 다른 주체에서 그 채권을 소화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소화가 그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축 효과 발생할 수 있다. 뭐냐? 정부가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빨아당기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지나친 부양책을 썼더니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재료는 그런 거죠. 재료는 뭐 미국 정부의 뭐 과도한 채권 발행, 뭐 과도한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이 이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기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뭐 저점 테스트 충분히 다 됐고, 이평선 다 모았고, 정배열 초창기고, 뭐 여기 있는 이런 자리를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뭐 언더슈팅 나왔다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딘가까지. 금리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위기가 오고 부실 기업이 망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은, 금리에 관한 생각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좀 적어 놨는데, 자, 보시면은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9일이면 수요일인가요? 내일이네요. 화요일부터 트럼프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지난번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 미래를 좀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10일 날 파워르장 연설이 있습니다. 10일 날이면 수요일 날이죠. 한국 만기일 날에 파워르장 연설이 있고, 근데 이건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파워르장 연설하는 거니까 한국 시장에 영향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옵션 만기일,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주죠,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설 연휴가 11일부터 시작이니까 10일 날에 옵션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옵션 만기일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한국장 보기 전에 잠깐 저기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뭐 억대 연봉 받는 어떤 뭐 분석가겠죠. 하여튼 모건 스탠리에 있는 어떤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머징 스탁이 어쩌면 벌써 고점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2월 4일 날 하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제가 시장을 보는 방법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맨날 이렇게 시장을 보는 방법이 이게 약간 매크로한 접근인데 이게 약간 이제 그죠?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뭐 좀 거시적인 채권이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게 매크로적인 투자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시장을 보는 이 방법이 없는 방법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쓰이는 그다지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이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모건 스탠리에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나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블룸버그에서 컴퓨터에서 보려니까 이렇게 기사를 못 보게 막아놨는데 휴대폰으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놨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 저기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머징 마켓이 고점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이제 8가지를 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겹쳐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점검해 보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그 구리 가격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구리 가격은 MSCI 이머징 지수하고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구리 가격이 좀 비실비실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라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G4 국가들의 어떤 뭐 부양책이나 지출 규모에 관련된 건데 이런 그 G4 국가들의 어떤 재정 지출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고점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몇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에서 산출하는 뭐 자유유동성 지표, 중국의 자유유동성 지표가 뭐 어떻게 됐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대고 있고요. 이거는 저도 안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US 커런시의 stopped declining이라 써있죠.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 그 얘기인데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리고 뭐 기업 실적이 뭐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아시아 자산 시장으로 돈이 겁나게 많이 몰렸었다. 이런 과거에는 이렇게 이머징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나서 그 뒤에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스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의 어떤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도 하고 있는데요.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닌데 아무튼 이머징 마켓 게이지라고 쓰고 있어요. 얘가 1월 달에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는 방법이 그죠? 있다. 뭐 제가 뭐 영 없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방법론으로 시장 보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이거 보면서 한번 좀 머릿속에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하나 보여드린 데 있죠. 그 G4 정부들의 어떤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저도 이 보고서를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문은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G4 중앙은행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뭐 G4 정부들의 뭐 재정 지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G4 센트럴 뱅크니까 G4 중앙은행들의 그 중앙은행들의 대차장고, 중앙은행들의 재무제표라 해야 되나요? 그 밸런스 시트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이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보시면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었냐를 나타내는 게 이 파란색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 증가율이 굉장히 가팔랐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G4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뭐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밸런스 시트를 굉장히 좀 빵빵하게 많이 불려놨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이런 속도로 불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밸런스 시트가 커지는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데이터 정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 100을 풀고 있으면은 100에서 110 이렇게 풀면 효과가 없겠죠. 지금 이미 100을 풀고 있으면 다음에 더 좋아지려면 200, 300을 풀어야지 확실하게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이 모건 스탠리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자리, 코로나가 나기 전에는 이런 숫자가 올라가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은 유동성 공급을 10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10 이거밖에 유동성 공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20, 30 늘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유동성 공급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옛날처럼 10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세상이 달라지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지금 이미 100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으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기는 이제 조금 세상이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가율, 속도가 중요한데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돈을 풀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했고요. 이게 아무튼 매크로 분석 방법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채널에 맨 처음에 제가 그 찍어놓은 거 있죠. 뭐 제가 89년생이고 어쩌고저쩌고, 그 영상에도 제가 아무튼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게 아무튼 매크로적인 분석 방법이고,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방법, 다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도 쓰는 방법들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좀 같이 봤습니다. 좀 하여튼 좀 횡설수설했네요. 너무 잡다한 이야기 좀 많이 한 것 같고. 한국 시장 넘어올게요. 한국 시장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계속 그죠? 단기적으로 어떤 박스권, 단기적으로 뭐 삼각 수렴형, 뭐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하락 추세. 근데 아무튼 특별히 방향성은 이제 없는 거죠. 어디가 확 붕괴되거나 해야지 되는데 어디가 확 붕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 거고. 뭐 오늘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오늘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부터 그걸 생각하셔야겠죠. 옵션 만기주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이번 주 이제 월화수 이렇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머릿속에 베이스에 깔아놓으셔야 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만기가 3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옵션이 비싸다라는 거를 언제나 좀 계속 이번 주는 내내 그걸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지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양압이 얼마예요? 지금 뭐 거의 9에 가깝죠. 5.3, 3.8이니까 아니구나. 4.1, 5.1 읽어보면 되겠구나. 9.2죠. 양압이 9.2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거래일 남았는데 9.2를 까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답 없습니다. 이거 이제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엄청난 양압들이 불러올 게, 이런 일들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장중에 폭등해요.
장중에 폭등하면 다시 윗꼬리가 되고요. 장중에 폭락해요. 그럼 그게 다 아랫꼬리가 돼.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이번 만기 3거래일 남았을 때는 옆으로 쭉 기면서 그냥 대충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기에는 어떤 이슈가 조금 없는 것 같고, 그죠? 부양책 기대감이라면서요, 그죠? 많이 오르기에도 옵션이 좀 비싸고, 좀 개인들도 좀 많이 사고 있고,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뭐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3일 뒤면은 등가 옵션 2개 빼놓고 나서 다 0이 돼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다 0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숫자가 엄청나게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가는 보통 1이나 2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등가가 뭐 양쪽 다 더하면 9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주는 특별한 방향성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셔야 될 건 뭘까요? 뭐 똑같죠. 뭐 어떤 매집하고 계신 분들 2040원 깨나 안 깨나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코스닥 인버스 뭐 4,560원 운 좋으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뭐 저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것들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여기 있는 그 넥라인, 오늘도 지금 이제 계속 뭐 3거래일째 지금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3거래일째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 놀고 있네요.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 잘 보시고, 얘가 그래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잘 관찰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단서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단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관련된 부분도 잘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환율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현재 분위기상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103원에서 1110원 사이에 있는 갭은 이렇게 되면 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됐다고 했죠. 여기 지난 쭈루시 봉을 세워놓은 이 자리가 1118원, 뭐 대충 1118원 19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이제 여기가 지지력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항이었는데 이제 지지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특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주식만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환율이 추세가 전환됐잖아요. 환율 추세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환율 추세 전환됐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큰 후원차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러니까 더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금요일날 일부 분들의 리플 반응에선 상당히 또 암울한 모습들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암울한 감정 상태들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지금이 더 자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일단 뭐 주식시장이 고점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환율은 추세 전환돼 갖고 잘 상승하고 있고, 워낙 약세고, 뭐가 두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자리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뭐 제가 드린 요리를 좀 다르게 하셨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간 하여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제 최소한 어떤 숫자들이 좀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자꾸 씨알데기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